사람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치열한 환경이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장하고 신분을 높이고 조직적인 체계와 시스템이 질서가 중요한 환경을 만나게 되죠. 과연 내년에 나한테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오늘은 2025년 운세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을사년이에요. 2025년. 저희가 지난 영상 때 목생화의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을사, 병호정미, 무신기유, 경술 해가지고 10년의 어떤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많이 좋아하시고 또 도움되셨다라는 댓글 많이 의견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연장선상이 될 것 같아요. 2025년은 뭐 하는 해냐? 을사라는 것은 천간의 을목이고 지지의 사화란 뜻이에요. 을사년. 그래서 목생화, 을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즉 을병의 시기다 라는 뜻이에요. 2025년은 그래서 준비된 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 발표해라, 현장에 적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특히 25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지사화라는 계절의 특징, 계절의 기운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천간, 을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쭉 12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사화라고 하는 그 계절의 기운을 살아갈 것인데 이 사화라는 기운은 뭐냐? 여기는 계수라고 하는 생명력이 땅 속에 있는 때입니다. 여기가 양력으로 여기에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계절의 흐름이라면 이 자축이라는 것은 아직 만물이 땅 속에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라고 의미를 하고 이걸 우리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볼게요. 임묘진 해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계절로 한번 나눠볼게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해서 춘절이라고 하는 봄의 기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봄의 기운을 바로 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5, 6, 7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기운을 화라고 하고 신유술은 가을의 기운이라고 해서 금이라 하고 해자축은 겨울의 기운이라 해서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를 지금 살아가는 중이에요. 여기를. 만물이 땅 속에 에너지가 있다가 땅을 뚫고 싹을 틔웁니다.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간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라다, 성장하다, 배우고 익히다, 준비하다, 지식적인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묘진월이라고 해서 봄이 무르익어서 내가 간목에서 을목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즉 나무에서 가지로 이파리를 펼치고 넓혀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사는 게 우리가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요. 내가 배우고 익혔어요. 배우고 익혔어.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나만 클 때는 나만 자라면 돼. 근데 가지를 벌리게 되면 이제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관계가 많아져. 옆 나무 가지랑도 우리가 질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막 엉켜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을목이에요. 가지를 펼치다. 우리가 지엽을 벌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파리도 번지고 커져가고 가지도 나오고 하는 게 바로 이 을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것은 바로 이 을목과 사화라고 하는 이 여름의 기운을 같이 접목을 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을목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을목은 대인관계다, 소통력이다, 커뮤니케이션, 설득력이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름으로 가면서 막 성장을 하잖아요. 막 펼치게 되고. 그러니까 관계가 확장하다라는 뜻이 있고, 여름이 되면 어느 건 잘 자라고 어느 건 잘 못 자라겠죠. 그래서 그것을 신분이 벌어지게 된다. 누구는 높이 올라가게 되고 지위와 신분을 갖게 되고, 누구는 거기에서 안주하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을사년이라고 하는 목생화라는 것은 사람들 관계의 소통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직 사회에 맞게 지위와 신분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바로 을사년의 특징입니다. 뭐 이거 다 알 필요는 없고 이런 거다. 아, 목이라는 것이 생명력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것이 지금 가지를 벌려서 이파리를 넓히면서 확장해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목생화가 되면 따뜻한 기운에 의해서 가지가 벌려 나가면 이제 꽃을 피우게 되죠. 번식의 시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개화의 시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위와 신분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다면 을목은 뭐예요? 관계예요. 대인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통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화라고 을사년의 특징은 이제 여름의 기운을 뜻합니다. 이것은 확장하다라는 뜻이에요.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는 신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직력이라고 하는 체계와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을사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특징은 확장하다, 넓히다, 관계를 넓혀나가고 소통을 하다. 그로 인해 신분을 높이게 되고 지위를 높이게 된다. 그러기 위해선 조직적인 체계와 시스템이 중요한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을사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지를 막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벼가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와서 자랐어. 벼가 어떻게 생겼지? 고개 숙인 벼를 만들면 아직 이 사화는 아직 고개 숙인 벼까지는 아니야. 성장하는 벼야. 근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알곡이 열립니까? 굉장히 많아지겠죠? 가지를 막 펼치고 이거 아니야. 이거 벼 같지가 않아. 다시 그려야겠다. 이건 취소. 아무튼 여러 개를 확장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방면으로 활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더 넓히게 되겠죠. 이것저것 막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너무 많은 관계와 너무 많은 소통을 통해 가서 대인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나 혼자만 큰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 아주 치열한 환경이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장하고 신분을 높이고 조직적인 체계와 시스템이 질서가 중요한 환경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게 과연 내년에 나한테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정말 이롭고 길하고 대박 나는 글자가 될 것이냐라는 의미로 한번 본다면 누가 저희 구독자님이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또 경금 있으면 잘 되는 거냐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경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와 소통을 넓혀 나가면서 막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의 완벽한 가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걸 열매와 결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금이 있으면 열매와 결실을 위해서 목생활을 한 거야. 관계와 소통을 하고 세상에 나아간 거야. 경금이 없으면 뚜렷한 목적성이 없다고, 결과물이. 그거 없이 나간 거야. 그래서 경금이 되면 리더자가 됩니다. 대장이 되고 리더장. 오늘 왜 이러지? 리더가 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장인이라고 하는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효과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경금이 있으면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경금이에요. 그래서 경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커집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너무 공부 쪽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금생수라고 하는
수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수원이라는 것은 저수지 같은 걸 뜻하거든요. 물이 계속 빨아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수생목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근데 경금이 없는 수생목은 물이 하다가 막 키우다가 모자라지는 모습과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면은 꽃까지 펴서 열매까지 가요, 못 가요? 경금이 없어요. 못 간다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목적성까지 가지고 준비를 한 사람과 그냥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하면 되지, 오늘 가서 안 혼나면 되지, 요만큼만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금의 금생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깊은 실력을 만들게 되고 지위를 높일 수 있을 거고 결과물, 결실까지 얻게 되니까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흔히 말하는 대박 나는 것은 이 천간에 경금이 있을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을목이 왔어. 을목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로 목생화예요. 을목은 병화가 필요합니다. 병화로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기회를 만나게 되고 사람들, 환경이 좋아진다는 뜻을 뜻해. 일단은 병화를 만나면 이거는 환경의 혜택이에요. 환경의 혜택을 뜻합니다. 지지사화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지지사화가 있죠. 근데 을목이 저기 천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을목에 있는 천간의 을목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을병하게 되면 음간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신금은 임수가 있어야 신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을목은 병화가 있어야 을목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병화, 환경의 혜택이다. 당연히 막 넓혀나가는 확장 효과가 있겠죠. 목생화니까 얘는 확장 효과가 있어요. 막 알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을목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이거예요. 그 다음엔 간목이죠. 간목이면 이건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의지처라고 얘기해야죠. 의지처, 우리가 등락개갑이라고 얘기를 해서 을목이 혼자 크기에는 힘드니까 이게 기둥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같이 타고 올라가야 된다, 등나무처럼. 그래서 간목이 있을 때 의지처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효과가 커지는 걸 뜻합니다. 의지처가 있다는 건 뜻은 뭐겠어요? 인복을 의미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내가 기댈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있으면은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병화가 있으면 확장 효과, 환경의 혜택을 볼 거고, 경금이 있으면 내가 리더자까지 성장을 해서 결실 효과까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경금과 간목이 천간에 있습니다. 환경은 좋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저는. 대신에 간목이 있으니까 인복이 따라올 겁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팀원들, 좋은 관계, 멤버십, 이렇게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겁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을목에게는 겁재긴 한데 이게 팀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금이 있으면은 효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결과물까지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금과 간목이 있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해야겠죠. 저것까지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목적을 가지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팀이 필요하구나, 연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해야겠죠. 하지만 병화가 없으니까 환경의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막 알려지게 되고 막 보호를 해주는, 이게 환경이 나를 막 좋아해주는 그런 환경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환경 가서 해야겠지. 알아주지 않은 환경이에요. 여기서 방구석에서 혼자 하지 말고 약간 메이저로 가야겠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공신력이 있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 기관과 협력을 할 필요성이 있죠. 그게 혜택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사람 잘 만나고 조직 잘 만나고 거기에 결과까지 얻으면, 만약에 이게 다 없다, 다 없다고 못 살고 막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자. 우리가 항상 사주를 얘기할 때 뭐가 있으면 좋고 뭐가 없으면 나쁜가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상황이 그러한 현상으로 만들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없다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없을 때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목적의식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뚜렷하게
골, 어디까지 가고 무엇까지 만들고 어떤 실적까지 내야지라는 마음이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목적 있는 사람과 같이 하면 되겠죠. 뜻을 품은 사람과 연대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같이 따라가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보니까 뜻이 크고 장대하고 계획도 막 있고 실현 가능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없었던 뜻과 목적과 결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뜻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방향성을 알게 되는 걸 뜻합니다. 평화가 없으면 환경의 혜택, 보호받지 못한 환경이에요. 막 척박해, 힘들어, 어려운 환경일 수 있어. 극복하고 개선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흐름상 나한테 이로운 환경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내가 상담을 해. 상담을 하는데 매장을 열어놓고 오는 손님들만 받았어. 손님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 온라인도 해야 되고 홍보도 좀 하고 유명한 사람이랑 같이 그런 조직, 단체, 덕크막당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창광 선생님이랑 아는 척도 좀 하고 환경의 혜택을 이렇게 내가 좋은 환경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서울에서 안 되면 부산 가서 하고 부산 좋죠. 그죠? 지금 참 좋은 계절인데 광안리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회 한 접시 먹고 이게 얘기가 아닌데 아무튼 환경을 쫓자.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가자. 시골에서 안 되면 도시로 가자. 국내에서 안 되면 뭐 해외로 가자. 이런 것처럼 좋은 환경을 찾아보자.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처, 인복이 없다. 이게 남 탓할 게 아니야. 내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인복 있는 도움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행동과 태도를 못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또 이거 외롭지만 지금은 버텨야겠구나. 혼자 내가 좀 악착 같은 마음도 내고 쓸쓸한 마음은 좀 버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간목은 뭐예요? 지식이잖아. 교육이고 기반이야. 나부터 좀 잘 챙겨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금, 병화, 간목 이런 건 맨날 대박나는 글자만 하면 맨날 이것만 얘기해. 그래가지고 댓글에도 그런 댓글 남겨주셨던데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을목에게는 간목, 뭐 가장 좋은 거는 간목이야. 실은 인복 있는 게 최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안정 취하고 보호받는 게 최고죠. 두 번째는 병화. 내가 환경이라도 좋아져야지. 내가 별거 안 했는데 막 소문이 나는 거야. 명당이라고 소문이 나고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고 막 그러는 거야. 뭘 안 해도 인정받는 거야. 근데 경금은 어려워. 이건 죽어라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보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간목이 아니다. 병화일 수 있겠다. 그냥 환경이 좋아지는 걸 어떻게 해. 두 번째는 좋은 사람 만나는 건 거고 세 번째는 죽어라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을사년이라고 하는 2025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더 좋은 방향의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주명리를 보고 배우고 이렇게 궁리하는 이유는 내 사주에 있다 없다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뭐 다 갖고 태어났겠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주에는 8글자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는 무엇이 있고 누구는 무엇이 없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왜 경금에 금생수가 필요하겠어요? 가을로 넘어가야 되니까. 봄에는 나만 잘 크면 돼. 목만. 그러면은 신금의 금생수도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화라고 하는 태양을 보면은 일단은 물이 부족해진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단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막 올라가고 싶은데 더 못 올라가는 거야.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모습과도 같아요.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모습 같아요. 지속성을 뜻합니다. 경금의 금생수. 병화, 환경의 혜택을 뜻합니다. 안전하고 평온한, 그리고 간목은 의지처, 인복과도 같습니다. 좋은 팀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죠.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을목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소통이 중요하구나.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관계 스트레스에 경쟁 스트레스에 쌓일 수도 있겠구나. 사화 이때는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알리고 넓히고 활발하게 활동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이기고 지는 지위와 신분의 격차를 만들어야겠구나. 야, 나도 뜻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좀 높이 올라가자.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나도 신분이란 걸 상승을 해보자. 흙수저에서 탈출을 한번 해보자. 나도 그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에 잘 맞춰야죠. 너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팀을 알아야 된다. 조직의 방향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 방향성을 잃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시스템에 맞지가 않아. 체계와 질서를 위배해. 누가 그 사람 써줍니까? 독불 장군이랑 같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고 보면 저는 약간 독불 장군 스타일이 있어요. 똥꼬집 스타일이기도 한데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거예요. 을사년.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좀 떨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까?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막 을목, 가지가 막 펼쳐나가고 이파리가 막 펼쳐나가고 막 확장을 해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또 있겠습니까?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안주하겠습니까?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이파리는 막 번져나갈 거니까, 막 성장해서 올라갈 거니까 여기에서 안주한다는 것은 바로 하락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글자에다가 의미를 넣어서 경금이 좋다, 병화, 간목 이런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세상의 흐름을 좀 이해하자라는 뜻이에요. 사화라고 하는 이 계절의 기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넓혀야 되는구나, 확장해야 되는구나, 관계가 중요하구나, 지위와 신분, 서열이 만들어지겠구나. 이제 똑같은 평민이 아니라 이제 사원에서 주임으로, 대리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뜻합니다. 이런 서열 관계가 이제 막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는데 오늘 이렇게 상사 됐다고 내가 존댓말하기 껄끄러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계급장 다는 순간부터 이렇게 딱 손 공손하게 모으고 아유 부장님 오셨습니까? 아유 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 그게 조직이야. 시스템인 거고 체계와 질서야. 그거 없이 조직이 유지되지가 않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까지 같이 술 먹고 동고동락 우리 같이 가고 막 의기투합을 했어. 하지만 서열이 나눠지는 순간부터는 상하관계입니다. 상하관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상으로 올라가요. 언제까지 똑같은 친구끼리만 남아있어. 계급이 생기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겠죠.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하겠죠. 실적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럴 거고요. 해야지 그래도. 을사년은 이런 운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방면으로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넓은 세상을 좀 보세요. 지금 미국은 어떤지, 대선은 어떤지, 트럼프가 이길 것인지 누가 이길 것인지, 국제 정세,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타는 시기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 작은 우물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무대가 될 수 있는 걸 뜻합니다. 뜻을 크게 가지세요. 경금처럼. 없으면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그래야 내가 안목이 넓어져요. 이거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난 계속 구멍가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우물 안에 개구리 신세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물을. 그런 것처럼 아주 치열한 관계가 시작될 겁니다. 막 을목, 막 여기저기서 막 서로 막 크고 싶다고 막 할 거예요. 막 올라가고 막 부딪히고 얽히고 설키고 관계도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경쟁해야 되고 막 누구는 신분이 올라가고 누구는 신분이 떨어지고 조직에 맞춰서 체계와 시스템, 질서를 또 잘 지키고 순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력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을목은 관계력이 중요한 거고
사화는 조직력이 중요한 거예요. 질서를 위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질서를 위배하면 안 되지. 아셨죠? 자, 그러면은 2025년입니다. 을사년입니다. 여러분 건승하는 그런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